이제 정치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전한길 씨가 지금요 내년 지방선거 있죠. 공천에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벌써 저한테 인사청탁이 막 들어옵니다. 놀랍죠? 왜? 장동혁 대표님하고 이렇게 영향이 미치니까 전한길이 이제 파워 세졌다 생각하고 내년에 누구 공천 좀 해달라. 오늘도 전화 왔었습니다. 실제로. 다음에 당대표 뽑거나 국회의원 공천할 때 여러분 당원들이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 우리가 원하는 도지사, 우리가 원하는 시장 이런 사람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 의원님 저희가 앞서도 이 부분을 조금 뭐 안 좋게 전망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에 선거에 뛰는 사람들은 한 표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뭐 영향력이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지방선거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부터 오고 있다. 일단은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럴듯해 보이긴 하거든요. 아니 뭐 저는 전한길 TV를 저분이 운영하시니까 전한길 TV에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이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가 뭐 MBN도 사실 정규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각 언론사가 다 유튜브를 합니다. 이게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시니까 이게 안 따라갈 수 없고 그리고 예. 전한길 씨나 우리 저 진보 진영의 다른 뭐 유튜버들도 워낙 많은 정치인들이 와서 거기에 나오면 또 인기를 얻어가니까 예. 거기에 또 몰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정치의 비애인데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국민들께서 유튜브를 보면서 정치를 해석할까? 국회가 상복과 한복과 나눠졌듯이 국회가 정상적인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기능을 못하니까 국민들께서 다른 쪽으로 자꾸 눈을 기울이면서 거기에서 욕망을 해소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댓글을 달리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유튜버들은 또 독자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고 예. 국회는 공전하고 그러니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정치 비용만 늘어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런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가 제대로 된 대의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역할을 못하니까 저런 유튜버들이 계속 활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저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정상 정치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그 정상 정치를 하는 정당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고 이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 저런 분노의 정치가 계속될 것이다. 저는 지금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물론 전한길 씨는 그런 거 안 할 것이다. 장 대표에게 부담을 안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이번 선거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유튜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 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는 정당의 대표니까 제가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정치는 또 정당 정치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당 정치가 계속해서 유튜버에게 휘둘린다면 예. 그건 또 정당 정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 정치는 유튜브들로부터 조언은 받겠지만 거기에 몰입해서 그리고 그 경로를 타서 그렇게 가지는 않겠죠. 아마 장동혁 대표가 여러 생각을 규합해서 그러니까 예. 뭐 정당 정치는 다원주의가 또 생명이기 때문에 전한길 씨의 목소리도 듣고 심지어 뭐 김어준 씨의 목소리도 듣고 이렇게 예. 해서 제대로 보수 정치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떤 인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할지 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리라고 보고 저 뭐 전한길 씨가 저렇게 하는 건 유튜브로서의 너스레죠. 저 과장 정치죠. 너스레 과장 정치 안 하면 저게 유튜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또 이해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정당을 이끄는 사람들, 정당에 몸담은 사람들은 잘 조정하고 통합해서 예. 국민들께서 원하는 정상적인 정치를 펴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동시에 전한길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장 대표에게 부담을 안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면은 그래서 이 구독자들이 책임당원이 되면은 광역시장 대통령에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공천할 수 있다. 이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뭐 장동혁 대표에게 오히려 들으란 말인 것 같아요. 예. 내가 부탁 안 해도 내가 만들 수 있어. 내가 장동혁 대표도 만들었고 내가 장동혁 대표 위에 있어라고 하는 표현일 수 있고요. 국민의힘이 80만 정도 당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한 예. 투표를 한 50%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40만 당원인데 지금 자신의 유튜브 구독자가 52만 명이고 52만 명. 예, 50일 지나면 100만 명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한 명씩 당원에 가입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국민의힘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우리가 공천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냥 허풍이 아니라 진짜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가 장동혁 지금 당대표 후보 과거 굉장히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전환기 씨하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환기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이들에게 투표하니까 결국 김문수 후보가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듯이 앞으로 더 극우적이고 더 강성 메시지를 내고 더 전환기 씨하고 친하면 당선된다. 뭐 이런. 근데 문제는 당선이 아니라 후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후보가 국민의힘 되는 거죠. 저 구청장 후보, 예. 서울시장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데 이들이 본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전환기 씨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악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끊어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정작 후보도 안 되고 당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되면 면회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가면 거짓말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전환기 씨의 의사에 반응하는 것이고 또 이들은 결국에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유튜브에서 떠들 것인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정치가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개판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 복원력이 좀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역할을 국민의힘 그 누가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유튜버가 사실 뭐 저희 같은 방송은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면 제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그런 면에서 자유로워요. 진보 진영에서도 유명한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진보 유튜버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커요. 예.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라든가 여러 유튜버들이 있는데 거기 다 100만, 200만 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구독자. 그렇죠. 구독자 수가. 예. 그런데 또 여기에는 주로 민주당 당원들이 주로 본단 말입니다. 그것도 강성 당원들. 그러면 이게 언론, 여론을 형성하는 주도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인들이 여기에 나가서 발언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좌표가 찍히면 그 사람들이 비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예. 또 칭찬의 대상이 되면 칭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이제 견제해 주는 게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 조직이어야 됩니다. 이 조직이 어느 정도 견제해 주고 또 지금은 행정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견제해 주면서 허위사실이라든가 일방적 비방 이런 것들은 좀 거슬러 주는 그런 체제가 유지돼야 되고 건전한 긴장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건전한 긴장관계가 유지될 때 김어준의 뭐 뉴스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전환기 씨하고 국민의힘은 일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건전한 긴장관계가 있지 않아서 결국에는 민심과 동떨어진 예. 그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험하다라고 예. 생각됩니다. 최 의원, 지금 전환기 씨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구독자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한 52만 명, 100만 명을 자신하는데 100만 명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100만 명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구독자보다는 요즘 또 조회수가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조회수. 그러니까 뭐 저분 라이브를 한번 하면 동시 접촉자가 몇 명인가. 몇 명이 보느냐? 그리고 저분이 라이브를 끝나고 나서 그 라이브를 잘라서 만든 화면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또 접속자가 얼마냐, 조회수가 얼마, 거기에 따라 영향력이 많이 적어드는데 예. 뭐 저분 전환길 TV 뭐 굉장히 인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요? 예. 뭐 저도 한 번씩 봤는데 예. 뭐 제가 저분 그 대학 시절부터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그 그러세요? 재밌습니다. 재밌고 예, 그 저 모습이 그 한 30년 전 그대로예요. 그 대학 시절 모습 그대로입니다. 최 의원님이 대학 시절에 봤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분이 그 원래부터 저렇게 쇼맨십이 있고 그 좀 정의감이 좀 있습니다. 또 자기가 그래서 좀 바른 소리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래서 리더십도 좀 있고 해서 그 뭐 옛날 그 젊은 시절 모습이 지금 그대로 되는 것 같은데 저분이 그러니까 지금도 저런 뭐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지만 예. 곁길로 간다거나 그리고 아주 딴 길로 간다거나 그런 예. 행동을 할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국민들께서 저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런 것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분은 유튜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회수 그리고 접속자 수, 구독 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예. 너스레나 과장은 비롯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국민들께서 그 과장까지 진실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과장과 너스레는 아마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구별하실 것이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당내에서는 이제 전환기 씨를 보는 시각이 좀 엇갈립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기 씨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받고 오히려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을. 그래. 좀 전한길 씨가 제가 봤을 때 어디 좀 아프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 아닌가. 뭐 지방선거를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이 갈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지도부가 결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길 씨도 본인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예. 또 저희 당원들 중에서 전한길 씨를 뭐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네. 또 전한길 씨가 보면 상당히 쇼맨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을 뭐 학원 강사를 할 때도 굉장히 인기 강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감성적으로 우리 당원들과 잘 뭐 맞는 뭐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최 의원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도부가 결단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수석 최고위원은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진보 진영에서 김어준 씨가 뭐 가짜 뉴스 퍼뜨린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계속해서 오는 것은 그래도 김어준 씨가 약간 갈팡질팡할 수도 있지만 그런대로 자기 정도는 또 지킨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한길 씨- 수준은 괜찮다. 그렇습니다. 비판받을 부분도 있겠지만 예. 그러나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갈팡질팡하거나 좌충우돌하겠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바른 길로 갈 것이다. 보수 진영에 대해서 경고도 좀 하면서 예. 그리고 좀 바른 말도 좀 하면서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당내에서 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 이럴 때 당내에서 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저분이 지난번에 징계한다고 했을 때도 뭐 제가 징계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징계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예.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 무조건 징계 못 받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저분이 아마 국민의힘이 조금 잘못 가는 길에 대해서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예. 잘 가는 길에 대해서 응원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 것이지 더 오버하는 그런 예.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러면 이 생각합니다. 부분은 어때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밥보다는 더 큰 주먹밥 얘기를 했으니까 통합과 중도 쪽에 약간 방점을 찍는 워드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좀 아니, 보시죠. 그리고 처음에는 장동혁 대표께서 취임하시고는 우리하고 좀 결이 다르거나 내부 총질하는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없다고 해놓고 예. 요즘은 또 최근 한 며칠 사이에 변했어요.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죠. 통합을 강조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좀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채찍을 들겠다고 한 것은 선거 전략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모두를 아우르고 가야 하는 리더의 입장이 됐으니까 선거 때와는 다르죠. 선거 경쟁은 이제 끝났고 이제 당을 경영하는 그 진로에 들어섰기 때문에 예. 장동혁 대표는 모두를 품는 그런 대표가 될 것이다. 특히 지금 국민의힘은 소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비해서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손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 예. 한 명이라도 도려내야 될 부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통합과 그리고 함께 가는 그런 예. 어깨동무 행보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오늘이요.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강성 발언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를 석방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정신을 짓밟는 인권 유린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저 발언에 대해서 개인 의견이라고 치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최고위 회의란 말이에요. 이건 지도부의 어떻게 보면 의견, 공식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의견이 나오는 자리에서도 저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은 저런 것들이 전한길 씨 등 유튜버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저런 발언을 하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수 전 최고위원이 저 발언을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면 최고위원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저분이 속으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고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것인지 예. 아니면 그냥 최고위원 당선되기 위해서 이건 내란이 아닙니다. 탄핵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그냥 가식적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한 건지 솔직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렇게 겉으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저는 소신에 없는 발언을 해야지만이 최고위원에 당선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예. 실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밤에 절도하듯이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 앞에서 한 거잖아요. 국회에 군인을 투입하고 총을 들고 장갑차가 들어간 등 이런 행동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머릿속에 그냥 아예 그냥 이미지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금두꺼비를 받았네, 뭐 브로치를 받았네, 목걸이를 받았네, 명품을 받았네 이러고 있는데 알선수재 뭐 모든 청탁의 창구가 김건희 씨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수사하지 않고 풀어주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도소는 문을 개방해야 됩니다. 다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말이 안 되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국민의힘이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거죠. 지금 예. 저 발언을 했으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은 안 되겠다. 예. 제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인 거거든요. 여기.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취지의 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 그 자체가 현재 장동혁 당 지도부의 전체의 의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국민적 상식과 합리성, 보편성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판단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이게 벌써 최근에 몇 차례 반복되는 것 같은데 공개 석상에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지도부에서는 저런 식으로 해명을 내나요?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최고위원에게 경고라든가 이런 발언을 제지할 수는 없는 건가요? 민주주의가 좀 어떤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또 다원주의가 생명이기 때문에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발언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때마다 제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앵커님 계신 상태에서 발언하다가도 좀 흠말이 나오면 바로 예. 앵커님께서 그 현장에서 또 제지를 하거나 또 요것은 잘못됐다고 또 오류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발언을 사전에 막지 않고 항상 좀 흠말이 나오면 그 뒤에 바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저 말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정당은 그것은 민주적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당의 전체적인 의견이냐 이것은 대변인이 정리하는 것도 그 당의 정상적인 진행 방향이고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 저렇게 강한 발언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8월 22일 날 끝났으니까 예. 선거 경쟁에 몰입했던 김 최고위원이 아직 그 열기가 식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직도요? 예, 저 뭐 김 최고위원이 며칠 전에 저하고 만났는데 포옹을 하더라고요. 예, 뭐라고 그래요? 포옹을 하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싸워 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사실 뭐 그 원내도 아닌데 예.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이번에 최고위원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상위권 성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이번 선거 경쟁에서 굉장히 좀 가슴이 뛰었고 예. 아직도 흥분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도 그 선거 경쟁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 분위기가 익숙해지고 예. 그리고 언론을 여러 가지 좀 스크린하다 보면 말의 상한선 그리고 말의 하한선이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잘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화해 보면 예. 비상식적인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상으로 돌아올 예. 것이고 그리고 뭐 지금 이 정도 발언은 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 당에서 또 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순화하는 것이고 어쨌든 김민수 최고위원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예. 다시피 선거 경쟁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아서 조금 과한 발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당이 선거 예. 경쟁이 끝났으니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발언에 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저는 뭐 아니 왜냐하면 석방이나 탄핵의 문제는 누군가가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 국가의 한 기관이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헌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가 뭐 있는 거거든요. 석방이야 뭐 그 피고인이 몸이 안 좋거나 뭐 그렇다 보면은 뭐 석방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 부분도 뭐 어떻게 보면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계엄이 반드시 내란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또 평가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재판하는 이유도 그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발언이 일반 상식에 지나치게 뭐 과한 발언이었다면 앞으로 자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자제할 것이다 쪽에 표를 던지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이번 주에도 만나는데 조금 순화하는 그런 예. 표현을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네. 친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저는 건전한 상식을 그렇게 가진 가야 된다. 네,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국민의 감정에 맞는 부합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요. 이제 장동혁 대표 출범 이후로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 그 내용 일단 들어보고 한번 맞물려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있었죠. 장동혁 신임 대표를 비롯해서 당선된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분투하셨지만 아쉽게 낙선한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을 상식과 민심에 맞게 이끌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 얘기를 제가 꺼냈냐면 지금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가 상식과 민심에 맞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는 당심이 결정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반된 용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아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금 나흘이나 흘렀습니다. 나흘이 흐른 게 아니고 나흘이나 흘러서 지금 이제야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내가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전 대표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고위원 한 분 정도, 김근식 최고위원 한 분 정도는 내보냈었어야 되는데 한 분도 보내지 못했고 그리고 조경태 그 의원께서도 지금 뭐 사실 결선에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한동훈 개 입장에서는 과연 개파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사형 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거의 뭐 무기징역 정도 받은 것 아닌가. 굉장히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굉장히 수확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에 예. 한 대표께서 나흘이나 좀 고민을 한 것 아닌가. 그리고 예. 그 고민 끝에 이렇게 뭐 메시지를 냈는데 저는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이렇게 시일이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주안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번 전당대회는 한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다. 한 전 대표는 사실 이번에 나오지 않은 것도 저는 대리운전을 염두에 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리운전이요? 직접 나와서 당대표가 되는 직접 운전보다는 예. 내 개파, 조경태 그리고 뭐 좀 김근식 뭐 이런 분들을 내세워서 대리운전에서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차를 한번 몰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모두 허위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이 체제에서 장동혁 체제에서 보궐선거가 일어난다고 해도 사실 공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가을이 시작됐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끝에 이렇게 나흘의 장고 끝에 내놨는데 그런 메시지도 매우 약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장동혁 대표가 되자마자 저는 전당대회장에 찾아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2007년입니까?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다투면서 예. 그 경선을 했는데도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니까 바로 손잡으면서 승복합니다. 했지 않습니까? 수락연설 했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패자는 빨리 가서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엔 나흘이 너무 늦었다. 그것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아이디어가 좀 고갈된 것 아닌가. 저는 좀 걱정스러운데 어쨌거나 보수의 자산인데 물론 자기가 재기하려 노력하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 좀 상처가 큰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전당대회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의 뭐 사형 선고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 이승우 부위원장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왜 패자죠? 링에 올라가서 싸웠어야 되잖아요. 링에 올라가지 않은 거죠. 링에 올라가지 않는 게 잘못된 선택이었냐라고 물을 수는 있지만 링에서 싸우지 않았는데 패자다라고 보는 것은 안 좋고요. 예. 또 링에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심판을 세워놨는데 거의 뭐 김문수 후보 쪽 사람을 세워놓거나 장동영 후보 쪽 사람을 심판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었죠. 그게 뭐냐면 8대2잖아요. 당신 80%에 경선 룰이요. 민심 20%잖아요. 그러면 조경태 후보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애초부터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통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동훈 전 대표의 패배라고 저는 볼 수 없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까지도 패배한 것을 보면 더 극우화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우물쭈물 통합을 어설프게 얘기할 때 장동혁 후보는 그냥 다 깨부수자.
내부 총질하지 말라, 다 쫓아내겠다라고 해서 표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만큼 지금 당심은 강성 극우 세력으로 재편되고 있고 중도 소구력이 있는 어떤 당원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 초기니까 이재명 정부를 좀 응원하기도 하고 또 투표를 하지 않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강성 위주로 가서 장동혁 후보가 된 것이지 이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됐으니까 지방선거도 승리할 거야. 그럼 한동훈 대표가 설 자리는 없을 거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과거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를 계속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로 완전 폭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한동훈 전 대표에게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국민의힘의 밭이 너무 극우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설 자리는 줄어들었지만 예.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또다시 기회는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동훈의 패배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예. 봅니다. 근데 최 의원님 앞서 그 장동혁 대표의 더 큰 주먹밥 결국에 최 의원님도 중도 통합적으로 갈 거라고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그런데 또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안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끌어안을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안아도 크게 지지율에 올라갈 덧셈이 별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곧 대망론을 가동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대망론을 가동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지 그럼 않습니까? 경쟁자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나 경쟁자지만 장동혁 대표가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충청도 분입니다. 예. 충청도 분이기 때문에 영남에서 만약에 전략적 선택을 해준다면 충청 대망론을 갖고 대선 가도를 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생각보다 리더십을 빠르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권 주자로 뛸 수 있는 대표냐 아니면 예. 그냥 대표하다가 그냥 1, 2년 하다가 말 사람이냐 관력이냐. 이것을 본다면 이제 대권 주자로 가는 대망론을 키우는 그런 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장동혁의 진가는 생각보다 폭발력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이 생각보다 빨리 뜨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일찌감치 좀 대표로 정한 것 아니냐. 그래서 김문수 대세론을 사실 꺾기 어렵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김문수 예. 대세론을 꺾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의원들이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누구를 보험을 이분도 밀고 저분도 밀고 이러더라고요. 한쪽에 가서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 캠프에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이 이번에는 아리까리하니까 속된 말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표현을 좀 수다해서. 헷갈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불리한 악조건을 뚫고 장동혁 대표가 된 상황에서 그러나 되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 조건이 굉장히 좋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당원들을 일찍 장악했고 예. 그리고 생각보다 원내이기 때문에 원외 당대표로서의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처럼 그리고 과거에 황교안 전 대표처럼 예. 그러한 원내의 메리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생각보다 빠르게 당을 장악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곧 대망론을 키우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것처럼 당을 일찌감치 장악해서 빠르게 대권 주자로 올라갈 성장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떨까요? 홍준표 전 시장 역시 원외 보수 인사인데 이런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죠. TV 홍카콜라라고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는 이승훈 의원 일단 뭔가 지금 생각이 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조기에 흔들리고 굉장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예. 조기에 신당 창당의 동력이 있었을 건데 국민의힘이 망가지면서도 뭉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의 동력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보수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 홍카콜라 TV가 상당히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합리적 보수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는 그 소통 창구로 좀 활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유튜브가 편하잖아요. 1인 유튜버로서 잘 대화하면 실은 뭐 당대표 하는 것보다 더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강성, 극우 이건 장동혁 대표에게 보내고
자기는 중도 보수는 자신들이 좀 가져가면서 향후 또 뭐 국민의힘에서 필요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영입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좀 이런 홍카콜라 TV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자신의 어떤 입지라든가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세상 사는 이야기를 토크쇼 형태로 하겠다고 하겠지만 정치를 몇 년 하시는 분이 당연히 정치 현안에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정치 얘기 주로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정치판을 이렇게 보면 정치인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호남의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예로 들어보면 예. 이낙연 총리께서는 뭐 당대표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고 그리고 민주당의 가장 열혈 지지층이 계시는 호남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입니다.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나서 다시 뭐 좀 재기를 하려고 하시지만 또 재기도 실패했죠.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이게 한번 이게 좀 무대에서 사라져서 예. 다시 무대에 오르기에는 무대의 계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 정치는. 아. 그래서 우리 홍준표 시장님도 제가 뭐 잘 압니다만은 예. 워낙 뭐 출중하시고 예. 워낙 뭐 많이 아시고 그리고 말씀을 워낙 잘하시고 그래서 그렇죠. 대중 정치인으로서 제가 방금 예로 든 이낙연 그 전 총리께서는 굉장히 엄숙하고 조금 근엄하고 다르죠. 예, 그런 진지하셔서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분은 뭐 말씀도 뭐 달변이시고 하기 때문에 더 조건이 좋지만 결국에는 지금 저 모습밖에 안 되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은 유효기간이 있고 그리고 무대에서 한번 사라진 정치인에게 관객들이 다시 표를 끊고 그 무대를 잘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대는 항상 새로운 신인을 요구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새로운 신인이 등장하는 무대에 관객들이 표를 끊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미 바통은 장동혁 대표에게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노병은 이제 좀 원로로서 그냥 예. 뭐 계셔야지 지금 홍카콜라 TV를 통해서 다시 현역에 복귀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조금 안타까운 시도가 되지 않을까. 별로 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뭐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선 후보도 지내고 광역단체장까지 하신 분이 평론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복귀를 꿈꾸고 지금 무언가를 한 것 같은데 이승훈 위원장 전망은 어떠세요? 뭐 복귀를 꿈꾸는 건 맞고요.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봤을 때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기는 세상 이야기하면서 기회를 보면서 예. 국민의힘이 망가지면 자신의 공간이 열리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가 정말 국민의힘을 잘 이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공간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시는데 저는 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예. 굉장히 구구적 발언을 하고 그래도 과거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다니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냥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비판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지지자들을 굉장히 결집시켰거든요. 그것도 능력이라고 보면 능력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아직은 1.5 정도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선수가. 그리고 아직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 며칠 전에는 굉장히 강성으로 갔다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지금 모습이 살짝 달라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뭔가 변신이라기보다는 좀 어정쩡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전한길 씨 등이 청구서를 내민다면 아니 내가 만들어줬는데 당신 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안 가? 왜 김건희 씨 구속 풀어달라고 얘기 안 해? 라고 하면서 청구서를 내민다라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실력으로 잘 이끌어간다면 모를까.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바닥이 거죠. 드러날 수 있고 또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이 모셨다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껄끄럽죠. 그렇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데려오고 이준석 전 대표도 데려와서 파일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106명 가지고 내부 결집해가지고 완전히 결집만 하자. 106명 갖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영입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런 사람들을 영입할 힘이 없어요. 영입하면 아마 자신을 뽑았다는 사람들한테 또 배신자로 몰릴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장동혁 대표도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